그 삼성전자와 외국인 자금이 어떻게 믹스가 되는지가 키포인트가 될 것 같고, 이 AI의 흐름 같은 경우는 크게 꺾이지는 어려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크게 봤을 때는 종목을 찾으려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트리거가 아마 브로드컴 실적 발표를 통해서, 왜냐면은 자, 지금 우리 시장 네. 사실 상승장으로 다들 네. 보고 있죠. 네. 요즘 뭐 조정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이 분위기가 계속 이어져 갈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좀 논란들이 좀 있는데 아무래도 미국 시장과 중국 시장, 홍콩 시장 전부 연계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시장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종합을 하자면 베이직북 발표가 있고요. 제가 좀 길게 연결을 해볼게요. 발표가 있고요. 12일 날 CPI 발표가 있습니다. 7일 베이직북, 12일 CPI, 그리고 23일인가요? 마이크론 실적 발표까지 있어요. 그러면 이 세 가지 축이 시장에서 계속 연동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축에 대한 발표, 예를 들어 베이직북 발표가 나오더라도 예를 들어서 디슬 인플레 기조가 깨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시장 판단 들면 또 들어 올릴 거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지수는요, 여기 2600, 2700 박스라고 봅니다. 단기적으로는. 박스라고 보는데, 만약에 우리가 지수가 급락이 나온다. 급락이 나와가지고 종목들이 밀리고 있다 했을 때, 그 다음 시장 참여자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요, 그 들어갈 겁니다. 급락이 나오면. 아마도 시장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시장은 우리가 만약에 지표로 따지면은요, 대표님, PBR이 거의 1배 다 왔어요. 다 왔는데 여기서 저 일본은 1.4배까지 갔는데,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는 밸류 프로그램은 계속 될 거기 때문에 너무 빠지면 살려는 세력들도 있을 거고, 근데 너무 급등이 나오면 최근에 기관들 매도하는 것처럼 위에서 때릴 거고, 그러면은 이게 계속 개별 주장이 연출이 될 거거든요. 네. 그래서 매매 플레이가 계속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외인 선물은 계속 홍콩 시장 보면서 연동된다는 거 계속 말씀을 좀 드렸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어떤 식으로 자리를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부터 바뀔 거예요. 삼성전자가 항상 우리가 아시다시피 75,000원, 77,000원 못 넘는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조금 길게 보겠습니다. 23일 날 그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21일입니다. 21일 날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있는데, 여기서 기존의 레거시 반도체, 그러니까 디램이 업황을 어떻게 보는지 이게 지금 보여될 거거든요. 네. 왜 이런 말씀을 좀 드리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리틀 삼성전자라는 주식이 있어요. 5년, 6년 전에. 원희가 EPS 있지 않습니까? 그게 최근에 반등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런 식으로 좀 시장은 좀 밑에서 올리고 위에서 빠지고 이런 식의 좀 약간의 횡보, 그리고 박스권 장세 이럴 확률이 개인적으로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우리 오른 것도 없는데 급락을 걱정해야 되나 이런 얘기들 하시거든요. 네. 급락 나올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개인적으로 급락이 나오면은요, 들어 올린다고 봅니다. 외국인들이 들어 올리고요. 왜냐면 급락 나올 때 사실은 뭐가 나오냐면은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나오거든요. 급락 나오면은. 그런데 추가 세 가지 축입니다. 하이닉스, 삼성전자랑 엔솔이 있는데, 엔솔은 빠질 만큼 빠져가지고 엔솔 같은 경우는 밑에서 바닥권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시총 상위는 엔솔이 빠져서 시장 급락 일으킬 건 아닌 것 같고,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보면은 거의 많이 팔고 있거든요. 외국인 기관은 또 역시. 그러니까는 네. 여기서 더 팔 거가 있느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여전히 AI는 보이기 때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급락이 나오면 밑에서 받는 것들이 더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근데 그때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급락이 나오게 되면 대표님, 이게 개별주들이 더 죽어요. 그러니까 지금 움직이지 않았었던 개별주들, 항상 말씀을 좀 드리지만 지금 제가 최근에 상담을 하다 보면은 조금 표현이 좀 이럴 수 있지만 소외된 주식들이 있거든요. 소외된 주식, 지금 안 움직이는 주식들, 그것들이 엄청나게 신저가 쓰고 있습니다. 신저가가 그냥 신저가 수준이 아니고요, 7일, 8일 연속 빠집니다.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요, 좀 오늘 와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것들을 어떻게 내가 해결하는 거가 먼저라고 생각해요. 지금 올라가는 주식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최근 장에서도 급등이 나오더라도 담보 부족이 나요. 제가 계좌들 보면 신용 쓰시는 분들. 네. 그럼 그게 일정 섹터에 몰빵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줄줄 빠지니까는 딴 게 조금 올라도 티가 안 나는 거예요.
너무 쏠림이 있는 장세에서 그 쏠림이 만약에 빠져 AI가 예를 들어 빠진다 칠게요. 빠져서 밀리게 되면은 오히려 AI는 밑에서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소외된 주식들을 던지고 AI를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포트 관리할 때는 안 좋은 것들을 좀 더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의 증시 흐름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제가 좀 전에 삼성전자랑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네.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가 기술적으로 잠깐 볼까요, 대표님? 지금 2,700포인트를 넘느냐 안 넘느냐가 기로일 겁니다. 2,700포인트를 기로일 텐데 이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법이 없어요. 없어요. 넘으면 넘는구나 하는 거. 외국인들이 사고 그러면은 우리가 앞으로의 증시를 예측을 할 때는 아시다시피 외국인. 제가 계속 좀 너무 같은 얘기를 몇 번이나 말씀드려 죄송하긴 한데 이거 수급을 2,000점 넘어게 할 건 외국인밖에 없어요. 왜냐면 개인 투자자 없습니다. 개인 투자자 좀 자금 별로 없어요. 세게 못 들어와요. 네. 그러니까는 그 삼성전자 외국인 자금이 어떻게 믹스가 되는지가 키포인트가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7일날 베이직 발표 이것이 파월과 미국 정책에 어떻게 연동이 되는지를 같이 살펴보신다면은 괜찮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지금 주목해야 되는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좀 고민 좀 해볼게요. 사실은 지수 판단도 좋고요. 뭐 이것저것 좋습니다. 그런데 조금 생각을 해볼게요. 최근에 우리가 슈퍼마이크로라는 미국 종목이 있죠. 급등이 나오고. 장난 아니던데. 그 액침 냉각이죠. 액침 냉각. 그래서 데이터 센터가 그러니까 편하게 제가 요약을 해드릴게요. AI가 가속화되니 AI 서버가 들어있는 데이터 센터에 그러니까 서버를 좀 빨리 냉각시킬 수 있는 액침 냉각 기술이 필요한 거고 그러면 그 해당하는 종목이 미국에선 그쪽이고 그런데 국내에서는 GST라는 종목이 있다. 그래서 GST가 급등이 나왔었죠. 오케이, 여기까지는 지금 시황입니다. 나왔었던 얘기. 그런데 최근에 또 보시면은 이렇게 서버가 증설이 되고 전기가 모자라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변압기가 필요하다. 아시죠? 그래서 HD 현대일렉트릭 재령전기 상한가 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네. 그런데 최근에 또 움직인 게 보면은 그렇게 하다 보면 전선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죠. 전선. 그래서 LS 그룹, LS 일렉 뭐 이런 것들이 움직였어요. 일단 지금까지가 제가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럼 우리 가족분들은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쭉 쓰고서 다른 제가 소통한 대화방들한테 서베이를 좀 던져봤습니다. 그래, AI 확산 좋다. 데이터 센터 가서 액침 냉각 갔다가 변압기 갔다가 전선까지 간 거 봤다. 그 다음 뭐 갈 것 같은데? 제가 물어봤어요. 저는 이걸 좀 우리 가족분들한테 같이 상의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맞추면 굉장히 짜릿하거든요, 대표님. 왜냐면은 이걸 오르는 거 보고 쫓아잡으면 그게 확인하고 사는 건데 그렇죠. 내가 좀 저점권에 있는 걸 생각을 한다면 그래서 제가 오늘 나온 서베이의 답을 좀 말씀드리거든요. 첫 번째는 어차피 전기 필요하니까 원전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 그리고 어찌됐든 이런 식의 확장이 되면은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분들이 나오더라고요. 네. 꽤 주식을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물어본 거거든요. 시장은요, 저희 생각대로 가는 게 아니고, 어찌든 그쪽이 움직이는 대로 우리가 확인을 할 뿐인데, 만약에 이런 아이디어가 맞다고 생각한다면은, 이 다음에 될 수 있는 행보를 우리 가족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지. 저도 지금 ESS 엄청 찾고 있습니다. 지금 찾고 있고 뭐 몇 종목들이 보이긴 하는데 아직은 수급이 완벽하게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저기 종목들 ESS 관련 주식 다 나와요, 대표님. 엄청 많은데 그거 찾아볼 게 하나의 아이디어. 그리고 또 두 번째 아이디어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AI가 가요, 대표님. 가는데 제가 7일날 우리 저기 베이직북 발표한다 말씀드렸는데 네네. 7일날 브로드컴도 실적 발표도 하거든요. 브로드컴이 아시다시피 우리가 통신 쪽에 하는 AI 쪽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쪽에 특화된 거 그리고 오르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을 찾아보는 것도 답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제가 뭐 최근에 시황면에서 급등이 나온 반도체에서 조금 밀리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이 AI의 흐름 같은 경우는 바뀔 수가 크게 꺾이지는 어려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기적인 시황에서 좀 밀렸다 말씀을 드리지만 크게 봤을 때는 종목을 찾으려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네. 나오는데 그 트리거가 아마 브로드컴 실적 발표를 통해서 왜냐면은 우리가 최근에 보시면은 그 마이크론에서 HBM3E 발표하는데 한번 급등 나왔고 그 전에 델 테크놀로지 AI 스쳐가지고 40% 급등 나왔고 그 전에 이것저것 계속 어찌됐든 AI의 미국의 실적 발표들이 계속 되면서 그런 섹터들이 계속 전이돼서 올라온 거거든요. 그러면은 브로드컴 실적도 한번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통신 장비주 단에서 그리고 AI랑 통신 장비를 같이 하는 뭐 설계 기업이라든 이런 쪽 종목들이 몇 개를 압축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압축이 된 것들을 좀 보시는 건 어떨까 이런 식으로 약간 AI 쪽에서 펼쳐지는 아이디어를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2차 전지주가 사실 그동안 좀 바닥을 다진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이 많았는데 또 이 시장이 같이 좀 흔들리면서 2차 전지, 그러니까 테슬라가 흔들리면서 꺾여버리니까 그러니까 테슬라가 좀 올라야 되는데 근데 테슬라가 이제 차트상으로 네. 좀 하락 차트로 변환이 됐다 조금. 이런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뭐 그 차트는 누가 보더라도 변환이 된 건 맞습니다. 그냥 추세가 틀어진 건 며칠 됐고요. 그래서 며칠 전에 이제 급락이 나올 때도 이제 했기 때문에 일단은 테슬라 추세가 변화하는 것보다는 좀 국내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거든요.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은 제가 오늘 뭐 고객한테 이런 말씀을 좀 드렸어요. 최근에 레포트가 나와서 종목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은 그 산업은 돌았다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동박이 많이 올랐거든요, 대표님. SKC라든지 네. 동박이 올랐는데 또 어제 보시면은 뭐가 움직였냐면 동박이 아닌 우리가 반도체 쿼터 장비라 그래서 전극 공정에 들어간 장비주들이 움직였어요. 그 장비는 뭐냐면 편하게 뭐 CIS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좋아했었던 PNT 오랜만에 들어보죠, 대표님. 그런 것들이 밑에서 강하게 올라와요. 무슨 얘기냐면 그 전에 뭐가 올라왔죠? 전해액, 그죠? 그리고 전구체 올라왔고, 그죠? 그 다음에 동박 올라왔고 장비 올라왔어요. 그러면 그 업종이 적어도 순환매가 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순환매가 도는 거 그러면 이 다음이 어딜 것이냐 하나의 판단. 그 안 움직인 거 어디예요? 분리막이요. 저는 이거에 대한 아이디어 하나. 그리고 지금 최근에 움직인 쪽에서도 좀 조정이 나올 때 그것들을 들어갈 수 있는 거. 왜 그러냐면 사실은 우리가 종목을 할 때 높이는 것들을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가족분들은 모르겠어요. 저는 간이 작아서 강에 콩알만 합니다, 대표님. 그래서 고객 자금 매매를 하니까는요. 위에 있는 것들을 오래 못 들고 있어요. 짧게 들고 있어서 빠질 때 바로 손절 칠지언정 오래 들고 있으면 급락 다 맞아버리면 한 4일 맞으면 20% 맞거든요. 위에 있는 것들은. 그러니까는 조금은 밑에서 좀 맘 편한 것들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맘 편한 거가 업황이 도는 거랑 업황이 돌아 좋아지는 거랑 차트가 밑에 있는 거랑 또 다른 얘기거든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말씀드리는 동박, 장비 이쪽은요. 차트가 바닥이에요. 그런데 업황은요. 보시다시피 아직은 돌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모든 레포트들이. 그죠? 2000년 뭐 확인해야 그렇죠. 된다. 네. 그러면은 뭘까요? 이게 지금 그런데 시장에서 업황이 돌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차트는 불안정해져요. 이만큼 올라서. 그럼 뭘까? 저는 그것들을 항상 봐왔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편할 때 조금은 불편하지 않은 섹터를 추려서 밑에서 들어가는 거 답이 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AI 쪽이랑 이 2차전 쪽을 말씀드리는 논리는 뭐냐면 최근에 강하지 않았던 섹터를 우리가 살아있는 쪽에서 공략하자라는 게 일단 기본적인 모토고요. 조금 연장선상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반도체 오른 거 차익 실현 나오는데 차익 실현 나오는 것 중에 안 오른 것들이 있어요. 안 오른 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고 오사트 업종 안 올랐습니다. 하나도 안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뭐 레거시 업종 안 올랐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식의 여러 가지 업종들을 좀 찾아서 내가 마음 편한 위치로 좀 하는 것도 일단 지금처럼 시장에선 대응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네. 아까 이야기하셨듯이 지금 뭔가 좀 여러 가지로 불안정하기 때문에 맞아요. 트레이딩 관점, 단기 매매 관점으로 주식을 좀 오래 가져가면 좀 불안한, 네. 현금이 오히려 네. 편안한 네. 이런 시점이라고 얘기하셨으니까 자, 그럼 그런 단기 매매할 만한 종목들을 선별하는 네. 그 팁이랄까? 네. 네, 아침에
뭐 아무래도 결정을 하겠죠. 맞아요.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최근에 우리가 비트코인 급등한 걸 보고 아침에 빨리 잡았으면 그 등의 수익이 나다가 또 오후에 또 변동성에 빠지고 이런 변동성이 겪기가 저희는 싫은 거죠. 저도 싫고요. 그래서 대부분 매매는 아침에 끝냅니다. 아침에 끝내고 거의 10시에서 10시 반 사이에 끝난다 보시면 돼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좀 봤던 것 중에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 말씀을 좀 드리냐면 첫 번째, 그 섹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래요. 반도체 쪽 안에서 있는 소부장 안에서도 우리가 디자인 하우스라고 치겠습니다. 디자인 하우스 쪽에서 한 4종목 정도 있지 않습니까?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뭐 가온 칩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 먼저 치는 거는 바로 안 잡습니다. 제가 볼 때. 네. 왜냐하면은 먼저 치는 것들은 최근에 바로 한 9시 5분 10분에 맞더라고요. 바로 팔아요. 그래서 오히려 갭 상승이 적당히 나온 종목들은 차익 실현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9시 10분에서 15분 정도까지 차익 실현 나온 다음에 돌릴 때 좀 매수를 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서도 시장 자체가 굉장히 얇습니다. 이러면 좀 열받아요, 저도. 왜냐면 눈치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서로. 눈치를 보는데 그 안에서 어떻게 선별을 하냐면은 한 번 빠졌다가 두 번째 올라가는 거. 보니까는 그 섹터가 뭐 CXL, 뭐 유로모픽, 뭐 디자인스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관종을 꾸려 넣었는데 아침에 처음 뜨는 것보다는 9시 10분에서 20분 사이에 두 번째 튀는 종목들이 더 강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최근의 매매의 결은 이런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단기 매매하실 때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위치에 있는 걸 사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부담이 적은 위치가 뭐냐면은 우리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뭐 바닥권에서 처음 돌리는 이런 위치도 좋긴 하지만은 신고가 내에서도 중간에 있는 거, 중간에 있는 건 사실 필요가 없고 오히려 처음에 신고가를 치고 가는 거. 아마 최근에 보셨을 때 GST 같은 거 있잖아요. 정고점을요 한 방에 갭으로 상승시켜서 뚫어내는 거. 이런 식으로 그런 패턴들이 누가 좋아하냐면은 트레이더들이 좋아하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오히려 트레이더들이 좋아하는 패턴, 그런 패턴을 우리가 습득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는 근데 우리 가족분들이 다 싫어요. 그거는 너무 어려워요, 아침에. 그렇게 하면은 편하게 9시 반 이후부터 시세가 나오는 쪽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요즘은 거의 오후까지 계속 연속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확인한 다음에 붙더라도 9시 초반대 잡는 것보다 올라 있겠죠. 그걸 다 수익이 나진 못하더라도 그날에 할 수 있는 일부의 수익거리는 될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까지 박현상 차장과 함께했고요. 방송 보신 분들 박현상 차장의 의견 잘 참조하셔서 현명한 대응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